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할 건데, 자, 이때까지 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먼저 보시면은, 자, 먼저 예전에는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게 계획을 안 세우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걸 다룬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어서, 그래서 크게는 계획 규제, 이용 규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계획이랑 이용 두 가지 파트로. 그 다음에 계획 규제에는 각종 행정 계획들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개로 구분해 가지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자 들어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둘 이상.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자,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그렇죠. 지정해주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관할에서.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요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원칙적인 권한자는 둘 다 똑같습니다. 수립하는 사람은 특광시군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해주는 사람 내지는 결정해주는 사람 원칙은 시, 도지사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관할에서 만든다라고 그냥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요거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만들죠. 예, 추상적으로 만드는 계획들은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가질 수가 없고, 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비구속적이다라고 표현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보면은 각종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들이 몇 개 나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뭐 정비 기본계획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마찬가지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똑같은 말로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결론은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결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실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추상적 계획들,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서 이 추상적인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자, 구체화시키는 내용으로 6가지가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가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발사업이랑 정비사업,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랑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랑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요까지가 계획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획에 관한 부분이고, 뒤에 이용 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가 우려가 되는 겁니까? 난개발. 그렇죠. 난개발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냥 니네 마음대로 건축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할 때는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뭐 하고? 규제의 형태가 허가받고 하라는 거죠. 규제 형태는 허가. 그러니까 6가지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겁니다. 허가를 받고. 자, 난개발 때문에 허가받으니까 난개발이 아닌 게 확실하면 허가를 안 받죠. 허가를 안 받고, 이런 것들이 허용상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이렇게, 그게 개발행위 허가였고, 그 뒤에 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절차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같은 것들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개발행위로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데, 자,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데가 있고 가능한 데가 있죠. 자, 곤란한 데서 지정하는 게 어디였습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뭐라 하노? 이런 표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말했죠. 빠르게. 네, 빠르게 말했는데
국계법 전체를 지금 한 5분 만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행위를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데 그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데가 있고 가능한 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곤란한 데 지정하는 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그 다음에 가능한 데 지정하는 거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죠. 그래서 곤란한 데서는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 밀도를 관리를 한다 이거죠. 개발을 억제시키면서. 그래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행위 제한을 하는 형태로 개발을 억제시켜서 거기서의 개발 행위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져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를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국계법에서 우리가 거의 한 달 정도 동안 수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것들까지 해서 한 달 동안 꽤 많은 내용을 배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국계법은 크게 계획, 그 다음에 이용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파트에는 각종 계획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것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매수청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용규제에는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크게는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국계법은.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은 관리계획 내용의 4번에 있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요.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 뭡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거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신도시를 만드는 여기서 하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요 세 가지가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사업 중에서 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 그렇죠. 계획. 먼저 계획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계획 만들고.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번주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번에 이제 개발 사업 한번 보죠. 개발 사업도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니까 이 세 가지 사업들은 항상 맨 먼저 계획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계획을 만들고 개발 사업을 할 때 만드는 계획이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만들고 나면은 어디를 신도시로 만들지에 대한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어디를 이렇게 신도시로 만들지가 정해지고 나면은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방금 시행자가 만들었죠.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고시합니다.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근데 이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랑 수용 및 사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수용이든 환지든 사업을 하고 나면은 공사가 언젠가 완료가 되고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준공검사까지. 이게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이자 도시개발법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개발계획,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시행자 부분이 나오고 실시계획, 그 다음에 실시 방식 요 두 가지. 나머지 사항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절차로, 요런 순서로 도시개발법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개발계획이 나오죠. 개발계획. 거기 보시면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에 그 126페이지 목적도 한번 보죠. 126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각 법의 1조는 항상 그 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 법은 도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들 다 써놨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보시면은 여기서는 따로 볼 건 없는데 한번 보면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어디서 만드느냐입니다. 신도시를 어디서 만드느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를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쓰는 각종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용어들을 정리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쓰니까 수업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였더라? 자연녹지지역이 뭐였더라? 생산녹지지역이 뭐였더라? 지구단위 계획이 뭐였더라? 이런 거를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은 다시 앞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국계법 초반에는 국계법만 해주십니다. 국계법만.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논밭이 막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요런 데를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요 택지를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도 하는데 원칙은 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맨 처음에 개발계획이라는 게 나온다. 개발계획. 보시면 127페이지에 의 보시면은 개발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설정계획, 그렇죠. 방향설정계획으로 신도시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헌법으로 그 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만들까요? 추상적으로 만들까요? 추상적으로 만들어야죠. 방향설정계획, 방향 잡는 건데. 밑그림, 청사진, 막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에 대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저자가 넣어놓은 말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지 같은데 내지는 기장 같은데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 보면은 조감도 같은 게 나옵니다. 조감도. 그렇죠? 조감도 같은 거 해가지고 신도시 분양 계획 같은 거 발표할 때 조감도가 나오는데, 그 조감도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리겠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리겠습니까? 뭔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그리겠습니까? 그 근거 자료가 이겁니다. 아직 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죠. 그 전 단계에서 나오는 조감도들은 이 개발 계획을 보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방향을 잡아놨죠. 개발 계획에서. 그 방향 잡아놓은 거 보고 대략적인 조감도가 나온 겁니다. 대략적인. 그러니까 그거는 신도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지겠다가 아니라 이 방향 설정 계획인 개발 계획을 보고 대충 요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 보시다시피 개발 계획이란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 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명지를 앞으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그려놓는 거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신도시의 청사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헌법으로,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이 개발 사업에서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최상위 계획. 뒤에 나오는 실시 계획 같은 것들 내지는 환지 방식에 가면은 환지 계획 같은 거 작성하는데 이런 데서 뒤에 나오는 계획들은 이 개발 계획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최상위 계획이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실시 계획이라든지 환지 방식에 나오는 환지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이 개발 계획에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신도시들, 그러니까 저쪽에 뭐 새만금 이런 데도 지금 그 태양열 에너지판을 뭐 설치한다고 하죠. 근데 그 새만금 그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슨 대규모 리조트 조성한다 그러고 그 정권마다 그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막 달라집니다. 지금은 뭐 태양열 에너지판을 띄운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놓는 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 계획에서 태양열 에너지판은 어디 걸 쓰고 중국산을 쓸지 국산을 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을 해가지고 뭐 면적은 얼마나 할지, 거기서 각종 뭐 생산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소비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런 실시 계획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개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맨 처음에 청사진, 스케치 이런 것들 추상적인 계획이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 이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백지에다가 밑그림을 개발 계획으로 그리는 겁니다. 백지에다가.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이러한 뒤에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런 나중에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택지가 조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에는 논점이 몇 가지 있는데, 자, 개발 계획에는 첫 번째는 개발 계획의 개념입니다. 개발 계획의 개념은 방금 읽은 거.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에 관한 방향 설정 계획,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 그리고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개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계획의 내용인데, 이 개발 계획의 내용은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있는데 당연히 이걸 다 외우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 외우라고는 하지 않고 꼭 봐야 되는 게 14, 15, 16, 17번입니다. 14, 15, 16, 17. 그러니까 개발 계획의 내용에는 5만 개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만 개 다. 보시면은 도시 개발 구역의 명칭 및 위치, 면적 이런 것들, 명지에 스마트 시티 만들죠. 그 에코 델타 시티인가 뭐 그런 거 만들. 그런 거 명칭 이런 거. 에코 델타 시티 이런 거 명칭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코 델타 시티의 면적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기간. 그래서 지정 목적, 뭐 에코 델타 시티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에코 델타 시티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기간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의 3조 2에 따라 이런 것도 됐고,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자 공공이 할지 민간이 할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정해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도 이렇게 여기를 수용으로 할지 환지로 할지가 개발계획 단계에서 이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구 수용계획. 인구 수용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런 저푸른 초원을 싹 밀어가지고 이런 택지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신도시를 만들고 아파트 단지 조성하고 이러면은 인구를 어떻게 수용을 하겠다, 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이겠다라는 거를 정해놔야겠죠, 당연히. 인구 수용 계획이 없으면 이게 유령 도시, 공실이 막 넘쳐나겠죠. 공실이 넘쳐나니까 아파트 지어놓고 그 아파트에다가 사람을 어떻게 입주시킬지. 그래서 신도시들이 보통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교통이 편리한 데 많이 생기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이미 깔려 있는 곳,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곳, 이런 데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유입되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신도시들 보면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의 위례 같은 데는 하남시랑 성남시 사이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강남이랑 되게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되게 낮았던 이유가 요 기반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교통비 불편하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인구 수용 계획을 만들겠죠. 기반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위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신도시가 정착하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10년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인프라가 갖춰지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불편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다가 이제 기반시설이 조금씩 갖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이런 것들 뭐 이 토지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여기는 공업용지 공업지역이라는 게 아닙니다. 공업용지로 사용하고 뭐 여기는 상업용지 주거용지 녹지공간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할 계획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 만들어지는 그쪽에 부동산에 가면은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색깔별로 빨간색 여기는 뭐 노란색 여기는 뭐 파란색 여기는 초록색 이래가지고 옆에 보면은 파란색은 뭐 빨간색은 뭐 주거용지 뭐 노란색은 공업용지 파란색은 뭐 상업용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그게 있습니다. 이게 토지 이용 계획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은 지번이 나오기 전에 A, B, C, D 1, 2, 3, 4 이래가지고 블럭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A-1, 2, B-1, 2 구역은 뭐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A-34, B-34, C-34 구역은 뭐로 사용하겠다.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토지 이용 계획에 맞춰가지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그 토지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개발과 방향. 원형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형지가 뭔지.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고 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당연히 처음에 있던 도로가 부족해지겠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면은 교통이 마비가 되고 내지는 복잡해질 테니까 이런 것들 도로는 어떻게 설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도 나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보전계획 이런 거 신도시 저 푸른 초원을 싹 밀어가지고 이런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산림이 파괴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계획에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보건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사람들 살는데 병원도 있어야겠죠.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원 조달계획 전에도 그 단계별 집행계획 항상 말씀드렸는데 단계별 집행계획도 보시면은 제가 지나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을 하고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 조달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시설 사업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그 매수청권 설명드릴 때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돼인 토지에 대해서 이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헌재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매수청권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예산을 못 따와서 방치되는 토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산을 못 따와서 예산을 따와야 설치를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 뉴스에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예산은 통과시키는데 자기 지역구에 막 그 장제원 같은 사람들 힘 있는 사상구 여기 장제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상구에 예산 따오고 막 그 자유한국당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자기 지역구에 돈 따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도 뭐 힘 있는 사람 몇 명 자기 지역구에 돈 따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자기 지역구에다가 유리한 예산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예산을 못 따오더라는 겁니다. 예산을 못 따와서 이게 장기간 무단 방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모든 사업 같은 거 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이든 이 개발 사업이든 마찬가지 항상 처음에는 재원을 어떻게 어디서 마련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단계별 집행 계획에도 요거 재원 조달 계획이 들어가고 여기도 재원 조달 계획이 들어가죠. 신도시를 만들 때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4, 15, 16, 17번을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뒤에 보면은 그 위에 있죠. 127페이지 박스 위에 보시면은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13호부터 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개발계획은 언제 만드는 겁니까? 언제? 맨 처음에 만들고 있죠. 여기.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만드는 구역 지정 원칙은, 그러니까 법 조문에 보면은 이게 책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써져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요 도시 개발 계획이랑 구역 지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 있거나 뭐 그런 책들이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먼저 조문을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거 방금 보신 13호부터 16호까지는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12번까지 만들어 놓고 13호부터가 아닌데 그 13호가 아니라 14호부터입니다. 14, 15, 16 17번입니다. 14, 15, 16, 17. 그 위에 본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4호부터 17호까지입니다. 요 네 가지. 그래서 요 네 가지 원칙은 개발계획을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건데, 요 네 가지 사항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구역 지정은 여기 저 푸른 초원들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를 요렇게 만들지, 내지는 여기를 요렇게 만들지, 여기를 요렇게 만들지, 먼저 구역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신도시를 만들 곳이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를 먼저 구역을 지정해주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죠. 근데 요 방금 보신 14호부터 17호까지 얘네들은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14호가 그거죠.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구역 얘네는 도시개발구역 안과 밖을 구분하려면 먼저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정이 돼야 아닌지 밖인지 구분이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 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그러니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입니다. 세부 목록.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구역을 지정을 해놔야 이 도시개발구역 안으로 정해져야 여기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지정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 수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여기 노란색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이 노란색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 물건, 권리 이런 것들이 세부 목록이 나와주는 거고, 파란색에서 하겠다 하면은 파란색 안에서의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되는 각종 세부 목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번 역시 마찬가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등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이라고 했는데, 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데 보면은 임차인들이 많이 살 수도 있고 작게 살 수도 있고, 요 안에서 주변에 임대주택들이 충분하면은 굳이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안에 임차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은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인데, 순환개발이라는 거는 이 전체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이럴 때 주변에 이렇게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요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임대주택이 없으면은 주변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이주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시행을 하고 1단계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 이주해 있던 사람들을 노란색에 입주시키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다시 2단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구역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업을 어디서 할지가 정해져야 이걸 단계적으로 할지 한 번에 사업을 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이 14번부터 17번까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5만 개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사업의 위치, 면적, 뭐 명칭, 그 다음에 뭐 사업 시행자,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기간, 그 다음에 교통 처리 계획, 환경 계획, 그 다음에 뭐 보건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그 다음에 뭐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5만 개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만들고 나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방금 보신 14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는 1, 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금 하나하나 이제 이유는 설명을 드렸는데 구역이 지정되고 나야 이런 것들이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역이 지정이 돼야 확정이 된다라는 거. 비도 이렇게 촉촉하게 오고 많이 졸리시죠? 네.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입문서에는. 그 다음에 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개발 계획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는 원칙은 지정하기 전에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오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죠.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개념은 도시개발계획의 개념은 요 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설정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5만 개 다 들어갑니다. 각종 모든 사항들이 다 들어갑니다. 신도시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대부분의 내용, 방향 설정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한 14번부터 17번까지 요것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뭐 시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을 합니다. 근데 지정하고 나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동의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생략하고 요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이 보면은 시설 사업, 요게 관리계획 내용의 3번이죠,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기반시설이 명칭이 바뀌죠.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었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제 실제로 예산을 따와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이게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의 3번. 그 다음에 4번 요게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게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개발사업도 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 개발계획이 부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은 개발사업을 할 때는 최상위계획이지만 그 위에는 원래는 여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왔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구체화된 내용의 4번이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기본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방금 말한 거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을 만드는 사람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앞으로
개발법에서 뭔가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말 없으면 다 이 사람이 합니다. 개발법에서는. 이게 한 3, 4월부터 세뇌를 시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1년 내도록 한번 세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법에서는 그냥 지정권자 합니다. 지정권자. 이거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합니다. 자, 개발계획 누가 만든다고 했습니까? 방금? 구역 지정 누가 합니까? 시행자 지정 누가 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 누가 합니까? 실시계획 인가 누가 합니까?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네, 정답 다. 지정권자가 다 합니다. 지정권자가. 이거를 모릅니다. 그냥 시장, 군수, 구청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그렇겠지 합니다. 아닙니다. 개발법. 그러니까 개발법은 국계법 문제가 4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52번까지가 국계법입니다. 그 다음에 53번부터 해가지고 6문제가 개발법이겠죠. 거기서는 권한자 나오면 다 지정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에서 토지상한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 시행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상한채권 발행 계획 승인은 누가 하겠습니까? 네,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들어가고 특강시군 들어가고 나서 이걸 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개발법에서는 그냥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 개발계획도 지정권자가 만들고, 구역 지정도 지정권자,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가 하고, 조합 설립 인가도 지정권자가 하고, 실시계획 인가도 지정권자가,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그 다음에 저기 준공검사도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권한자는 국계법 초반에 이제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 것들 할 때 수립권자, 승인권자가 조금 헷갈릴 뿐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리고 뭐 국계법에서도 거의 특광시군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1, 2월 달에 이제 권한자를 한 명씩 정리를 할 건데, 개발법에서는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강조를 해드릴 거고, 여기서 나옵니다. 환지방식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개발계획도 지정권자가 만들고, 구역 지정은 당연히 지정권자가 할 거고,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가, 조합 설립 인가도 지정권자가,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 지금부터 그냥 개발법 제목 옆에다가 이건 다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지정권자. 여기 다른 사람이 안 나옵니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비법에 가면은 시장, 군수라는 사람이 다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인데, 시장, 군수라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국계법 초반에 거기 계획 만들 때만 권한자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권한자가.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에 가면은 조금 이제 해야 될 게 있긴 한데, 거기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개발법에서는 그냥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가. 그래서 개발 계획은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뭐 개발 계획 만들 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면적 기준도 있긴 한데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개발 계획은 맨 처음에 나오는 계획이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방향 설정 계획. 그 다음에 뭐 내용에는 5만 개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칙은 지정하기 전에 만드는데, 시행자가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죠. 구역 지정. 그러니까 이 구역 지정은 개발 계획이 나오고 나면은 노란색을 신도시로 만들지, 파란색을 신도시로 만들지, 빨간색을 신도시로 만들지, 요거를 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구역 지정에는 이거는 개발법 초반에는 요게 암기사항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하기가 좀 그런데, 누가 지정하는지가 나옵니다. 누가 지정하는지.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는지, 신도시로 만드는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효과입니다. 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뭐 개발행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분할 결합 뭐 이런 것들은 됐고, 실효사유도 일단 됐습니다. 자, 누가 지정하냐라는 건데, 그 뒤에 보시면은 지정권자가 나오죠. 지정권자. 그 유명한 지정권자가 이 사람들입니다. 시도 대도시시장. 시도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제안이나 요청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앞으로 요거를 요게 관리계획으로 도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절차를 한번 보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입안하고 결정고시, 입안하고 결정고시. 자, 추상적인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수립이랑 승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근데 요거 구체적인 계획인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고시라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합니까? 기초조사죠. 기초조사. 한 달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자,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죠. 의견 몇 번 듣는다고 했습니까?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이렇게 의견 듣죠. 그 다음에 입안을 하고 나서 결정권자한테 보내주면 결정권자가 잘 모르는 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죠. 협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걸 결정을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 절차로 합니다.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거기 있는 원칙, 시, 도, 대도시시장입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된다는 말이 원래는 이 개발사업도 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보시면은 뭐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차도 똑같고 권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시장입니다. 자, 근데 요것 한번 설명해 볼까요? 도시개발사업은 요거 시, 도, 대도시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이 시, 도, 대도시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왜 그럴까요? 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안 주고 광역지자체장한테 줬습니다. 이게 자, 일기 신도시를 말씀드릴 때 여기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양시에 일산 그 다음에 부천의 중동 그 다음에 안양의 평촌 그 다음에 요 밑에 삼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분당 여기 성남의 분당 이런 일기 신도시들은 각각 고양, 중동, 안양 여기 성남에 아파트가 부족해서 아파트를 만든 거였습니까? 아니면 서울 사람들 여기 와서 살라고 만든 거였습니까? 네, 이게 일기 신도시죠. 일산, 중동, 평촌, 분당 이런 게 만들어질 때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하나의 관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둘 이상의 시군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서울시의 문제를 서울시 혼자서 해결을 못하니까 경기도를 끌어들여서 이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요 위에 서울이랑 경기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산, 김해에다가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면 부산시장이랑 경상남 도지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 신도시,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하나의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 둘 이상의 시도를 넘나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시, 도, 대도시시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광역지자체장이. 뭐 물론 대도시시장은 여기 뭐 광역지자체는 아니지만은 요런 데가 다 대도시죠. 이런 데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권한을 왜 이 광역지자체한테 주느냐면은 개발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하나의 관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변 관할을 연결해서 하는 문제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그래서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논점이 있긴 한데 일단은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을 합니다. 거기 나오듯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냐는 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지워버렸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칩니다. 자, 둘 이상 어떻게 합니까? 둘 이상이 뭔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같이 한다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한다. 협의해서.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쳤을 때는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해서. 그러니까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서 신도시를 만들 때는 이 부산시장이랑 경상남도지사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사람을 이렇게 협의해서 지정을 하고, 자,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죠. 싸웁니다. 시도지사가 싸우면은 싸움을 누가 말려야 됩니까? 네, 국장. 시도 위에 국장. 첫 시간에 했던 거. 맨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고, 그 위에는 시도지사가 있고, 그 위에는 국장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싸우면은 여기 도지사가 말면 시군이 싸우면은 도지사가 말립니다. 도지사가 시군이 싸우면 도 밑에 있는 경상남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이런 데가 싸우고 있죠. 그러면은 김경수 씨가 이제 말려야죠. 야, 니네 일로 와 해가지고 같이 말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상남 도지사랑 김경수 씨랑 오거돈 씨가 싸우면 그 위에 이제 김현민 님이 말려야죠. 그 두 사람을 같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둘 이상이면은, 자, 이때까지 했던 약속들인데 광역도시계에서 나오는 광역 이런 것들, 광역자 들어가는 거는 항상 둘 이상.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이럴 때는 항상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합니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근데 협의가 항상 되는 게 아니죠. 협의하다가 싸우는 경우예요. 싸우면은 위에서 말립니다. 위에서. 그래서 시장, 군수가 싸우면은 도 밑에 있는 시군이 싸우고 있으면은 도지사가 싸움을 말리고, 시도가 지금 싸우죠. 시도가 협의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위에 국장이 싸움을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 말리는 사람은 요 두 사람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약속입니다. 광역이 나오면은 항상 둘 이상.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한다. 이럴 때는 같이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됩니다. 싸우면은 말리는 건 위에서. 그래서 거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에 보면은 둘 이상의 거기 4번에 나오겠죠. 4번에. 둘 이상의 시, 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구역 지정에 관하여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싸우고 있죠. 이럴 때는 시도 대도시가 싸우니까 위에서 국장이 싸움을 말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가도 다 나옵니다. 뭔가 시도끼리 협의가 안 되고 싸우고 있으면은 위에서 국장이 말려주고, 시장, 군수가 싸우고 있으면은 도지사가 싸움을 말려줍니다. 저게 광역도시계획에도 설명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싸울 때는 항상 위에서 말리고, 광역자 들어가면 둘 이상, 그래서 2명 이상이 뭔가를 할 때, 이럴 때는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협의해서 같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일단은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입니다. 지정 규모가 여기 어디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요게 논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어디다 지정하겠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은 우리나라에 지정하겠죠. 우리나라 중에 어딘가에 지정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둘로 나누면은 도시랑 비도시로 구분합니다. 도시랑 비도시로. 비도시 어디라고 했습니까? 도시 아는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촌 아니고 이거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말고 나머지가 비도시지역이죠.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각각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거기 보시면 표가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를 만드는 최소 단위가 그만큼이다. 그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 이상이 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암기사항들은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금방 외웁니다. 이런 것들. 금방 외우니까 지금은 뭐, 이런 게 있구나. 최소 단위다. 신도시를 만들 때는 요 정도 규모가 돼야 신도시로 만들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나오죠. 효과. 여기 3번에 효과. 고시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칠학지구도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지금 막 그 국계법에서 썼던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칠학지구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계법에 용어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논밭이 막 펼쳐져 있겠죠. 이곳의 면적이 25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비도시지역은 최소 원칙이 30만이라고 되어 있죠. 예외적으로 10만일 때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배운 거는 원칙 30만만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5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이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여기를 지정하는 순간 도시개발구역으로 이 농림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농림지역을 바로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간주를. 그러니까 농림지역인데 이게 농림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걸로 봐줍니다. 신도시 만들 때니까 원래는 농림지역이었더라도 여기 이 저푸른 초원을 밀어가지고 이런 택지를 만들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택지를 만들 지역이니까 여기를 원래는 농림지역이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봐주겠다는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예외는 뭐 단 칠학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지정된 지역 이런 것들은 그러하지 않으야하는데 이런 것들은 1, 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아직 칠학지구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지정이 되면은 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걸로 봐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첫째 시간에는 개발계획이랑 구역 지정했습니다. 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방향설정계, 개념은 방향설정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신도시의 청사진. 그다음에 내용은 5만 개 다 들어간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 네 가지는 1월 달에 외울 겁니다. 나머지 제가 강조해드렸던 거. 그 다음에 만드는 시기는 원칙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예외적으로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요 뒤에 뭐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공모 같은 겁니다. 공모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기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개발계획을 공모로 합니다. 개발계획안을 제출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노란색일지 파란색일지 빨간색일지 이걸 정해줘야 요 안에서 개발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저쪽에 세종시에 그 스마트시티로 제일 처음 지정됐던 데가 세종시랑 명지입니다. 명지. 이 두 군데 중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계획을 공모로 했습니다. 공모를 하는 방법이 그 세종시 전체의 지형 같은 것들을 3D로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가지고 그 핸드폰 게임이 있는데 핸드폰 게임 중에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도시 만드는 게임이 뭐 되게 유명한 게임이라는데 그 게임으로 그 3D로 이렇게 프린트한 거를 그 게임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게임에다가 실제로 세종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스마트 시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런 식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3D로 스캔을 하려면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요걸 정의를 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지역에서 뭐 신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은 이 빨간색 지역의 지형을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게임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신기하죠, 세상이. 이렇게도 신도시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정한 다음에 개발 구역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유는 요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예를 하나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조금 암기를 해야 돼서 개발 계획이랑 구역 지정에는 몇 가지 암기사항만 좀 정리를 하시면은 뭐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10분 쉬었다가 시행자부터 보도록 하죠.